쓰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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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NH 멤버스로 쓰고 담고 쓰고 담고 쓰고 담고 쓰고 담고 쓰고 모든 농협에서 쓰담. 금융에서 유통까지 농협의 모든 포인트를 쓰고 담고 도시에서 농촌까지 생활을 쓰담 생활이 포인트다. NH 멤버스. 다운받고 같이 쓰담. 자기야, 우리 이유식 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면역 개선 효과, 체지방 감소 같은 건강상 효능을 담은 문구를 홍삼이나 다이어트 식품 같은 건강기능식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일반 식품에도 건강상 효능을 표시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네, 정부와 식품업계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국산 농산물과 농식품의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건강기능식품뿐 아니라 일반 식품에도 건강상 효능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5차 규제제도 개선, 혁신 끝장 토론을 벌인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민관합동특별팀을 구성하여 6개월 이내에 고시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제 식품기업이 국제식품규격, 즉 코덱스 기준에 따라 일반 식품이 지닌 건강상 효능을 입증하면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현재 일반 식품에는 건강 증진이나 건강 유지 등 다소 모호한 표현만 쓸 수 있었습니다. 특정 질병 또는 신체 부위에 좋다는 내용을 표시하려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기능식품 인정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 국내산 농산물을 활용하는 식품업체들은 다양한 효능이 있는 원재료를 활용함에도 기능성 식품으로 인정받기 힘들었습니다. 기능성을 인정받으려면 기간으로 따지면은 최소 2, 3년, 또 비용으로 따지면 10억에서 20억까지 들어가요. 일각에서는 일반 식품에도 건강상 효능을 표시하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식품의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문제라는 겁니다. 기능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절차 같은 것들이 준비라든 여러 가지 부족한 것 같아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농식품부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기업이 효능을 입증하면 정부가 사후 실증 과정을 충분히 거쳐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산 농산물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농산물의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를 막고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정부가 일반 식품에도 건강상 효능을 표시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이란 리포트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왜 이런 표시 허용을 한 건지, 그리고 이런 변화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강창호 기자. 정부가 이렇게 일반 식품에 건강상 효과 표시를 허용한 이유가 뭘까요? 네, 기능성 표시 제도 개선은 수년 동안 농업계에서 주장하던 부분이었는데요. 엄격한 기능성 표시 제도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농식품의 효능을 홍보하는 데 애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한방 등 임상으로 기능성이 입증된 성분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었는데요. 그동안 농식품부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식약처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능성 표시 제도 개선이 국정과제에 담기며 정책 변화를 향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주관 혁신성장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질병과 연관되지 않은 건강 효과의 표시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의 구별을 두지 말자는 결론이 나왔고, 이번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 제5차 끝장 토론에서 일반 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 제한 해제 방침이 나온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일반 식품에는 어떤 기준으로 기능성 표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네, 일반 식품도 건강기능식품 검증보다는 덜 까다롭지만 일정 기준에 따라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일반 식품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코덱스, 즉 국제식품규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게끔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 식품은 업체에서 정부 기준에 따라 검증한 효능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식약처 등 관계기관에서 사후적 실증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건강기능식품 기준은 일반 식품보다 더 엄격한데 코덱스 기준으로 식품에 대한 효능을 검증한 뒤 의사와 약사 등으로 꾸려진 심의회의를 통과해야만 효능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반 식품의 그 효능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면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에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농업계와 식품업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현재 농업계와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업계는 이번 정부 정책으로 국산 농식품 소비가 나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는 건강상 효과를 표시하려면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했는데 그 인증 기준이 매우 까다로웠던 점이 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일반 식품에도 효능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식품업계들의 숨통이 트인 셈입니다. 그렇지만 수입 식품과 수입 농산물에도 똑같이 법이 적용되는 만큼 농업계와 식품업계는 상대적으로 저가인 외국산의 소비 추세가 기우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소비자 단체들이 소비자의 혼란을 우려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혹시 정부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해 놓은 게 있을까요? 네, 소비자 단체들은 이번 정책으로 사실상 모든 식품의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제식품규격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한다지만 아직까지 효과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절차나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연맹 등 관련 소비자 단체에서는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농식품부는 앞으로 정부와 식품기업,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민간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6개월간 논의를 진행한 후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제도 시행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 실증 과정을 통해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 농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던 기능성 표시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산 농식품 소비 활성화와 또 농업 농촌의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강창호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식점에서 국내산 콩으로 만든 음식을 시켰는데 외국산 콩으로 조리한 음식이 나왔다면 충격일 텐데요. 이렇게 콩 원산지 표시를 속였다가 적발된 경우가 2017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음식점에서 콩 원산지 표시 단속이 시작되자 그동안 이를 위반했던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겁니다. 김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시의 두부 제조업체는 매일매일 새로 만드는 즉석식품 100% 국산 콩이라고 홍보하면서 2017년부터 3,700만 원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미국산 콩이었습니다. 경북 지역의 한 음식점 역시 국내산 순두부라고 판매한 금액이 1,600만 원에 달했지만 중국산 콩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콩 유통업체와 가공업체, 콩 요리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콩은 원산지 위반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 특히 2017년부터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16년 24건, 2017년 213건, 2018년 486건으로 2017년의 경우 전년 대비 거짓 표시가 7배, 미표시가 11배 이상으로 대폭 늘었고 2018년에도 여전한 증가세입니다. 2017년부터 음식점에서도 콩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 게 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올해도 2월 20일부터 17일간 콩의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50건, 음식점이 39개소로 가장 많았고 가공업체가 7개소, 유통업체가 4개소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건강에 좋은 음식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콩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콩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서 원산지 부정 유통 발생률이 높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쌀 대신 수급이 안정적인 두류로 재배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 콩 재배 농가들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농가노는 유통 및 가공업체보다 콩을 취급하는 음식점의 수가 훨씬 많은 만큼 음식점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는 실제로 저희가 음식점 등에 대한 콩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음식점에서는 정확한 콩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농관원은 이번에 적발한 원산지 거짓 표시 21개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미표시 29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네, 콩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이 급증했다는 소식 보셨는데요. 농식품부는 내년에 논재배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콩 보급종 1,500톤을 농가에 공급할 방침입니다. 또한 벼 보급종은 밥맛이 좋은 품종 위주로 집중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현경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여름 파종할 콩과 팥 그리고 벼의 보급종 종자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콩은 논 재배가 쉽고 농기계 수확이 편리한 품종으로 공급이 확대됩니다. 총 10개 품종 1,500톤이 공급되는데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대창과 선풍이 눈에 띕니다. 기존 품종들보다 수확량이 많으면서 꼬투리가 높은 위치에 달려 콤바인을 이용한 수확 작업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콤바인과 같이 쌀 수확용 농기계를 타작물 수확에 사용하려면 줄기가 직립해서 잘 쓰러지지 않아야 하고 그다음에 알곡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콩에서는 이제 선풍, 그다음에 대찬 그 두 가지 품종이 있고 팥에서는 아랄이라는 품종이 있는데 아울러 불마른병에 강하고 알곡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진풍과 강원도 단작 지역에 적합한 청합 품종도 내년부터 처음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품종별 공급 물량을 살펴보면 일반 콩은 대원이 957톤, 선풍이 100톤, 대찬이 80톤 공급되고 나물콩은 풍산나물이 200톤 공급됩니다. 팥은 단일 품종이 10톤 공급됩니다. 보급종으로 공급되는 팥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아라리 품종으로 수확할 때 농기계 작업이 쉬워 농가 일손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50톤까지 팥 보급종 공급 물량을 늘릴 방침입니다. 벼 보급종은 품질 고급화 추세에 발맞춰 맛과 찰기가 좋은 품종 위주로 공급합니다. 소비자들이 고품질 품종을 찾는 수요가 늘어난 데다 남는 쌀이 많은 만큼 수확량보다도 맛에 집중해 보급종을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내년에 보급될 벼 품종은 24품종으로 구체적으로는 삼광이 4,015톤, 신동진이 3,600톤, 세일미가 2,340톤, 추청이 2,295톤, 일품이 1,970톤, 영호진미가 937톤 등으로 모두 22,450톤입니다. 특히 내년 첫 공급될 해담쌀은 조생종으로 소득작물의 이전 작기에 재배하기 좋고 중만생종 현품은 흰잎마른병과 줄무늬 잎마른병에 저항성이 강합니다. 두 품종 모두 밥맛이 좋아 앞으로 공급 확대가 기대됩니다. 한편 올여름 파종용 종자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농가는 국립종자원 등을 통해 보급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벼는 국립종자원 전자민원 시스템 또는 전화를 통해, 콩과 팥은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NBS 뉴스 이현경입니다. 봄철 기온 급강하로 인한 농작물 저온 피해가 상시화되는 추세입니다. 최근 10년간 9번이나 봄철에 농작물 저온 피해가 발생했고 지난해 봄에는 저온 피해 면적만 5만 헥타르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봄철 농작물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기 안성시의 한 대농가는 지난해 4월 때 아닌 눈과 서리로 꽃눈이 얼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참 이제 개화 시기에 꽃이 펴서 수정할 시기에 날씨가 추워가지고 그냥 얼어서 꽃이 죽었다고 보면 돼요. 꽃이 죽으니까 수정이 되질 않죠. 근데 저희 과원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 피해를 봤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지난해 4월 7일에서 8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저온 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재배 면적은 전국적으로 5만 466 헥타르. 농작물 저온 피해는 최근 10년간 모두 9차례나 발생했을 정도로 봄철 농사에 큰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올해 또한 3월에서 5월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지만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되면서 저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손잡고 농가 지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예방 대책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나오면 농민과 농업체의 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작물별 피해 예방 기술 정보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업체의 대응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해 봄철 이상 좋은 피해 예방에 나섭니다. 특히 최근 개최한 좋은 피해 예방 대책 회의에서 나온 과거 피해 사례와 예방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해 농가 지도에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극심한 저온 피해 속에서도 냉해 방지용 순환팬을 가동한 과수원의 경우 차가운 공기가 정체되는 걸 막아 저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저온 피해 발생 시 지원 대책도 강화됩니다. 먼저 농작물 피해 복구를 위한 농약대와 대파대는 지난해 말 인상된 지원 단가를 적용해 지급됩니다. 농약대는 과수의 경우 헥타르당 종전 175만 원에서 199만 원으로 인상됐고 채소 또한 헥타르당 종전 168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또한 저온 피해가 심각한 농가는 피해 정도에 따라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는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을 지원받고 피해율이 30% 이상인 농가는 영농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농작물 재해보험 주계약 사항에 보험 동상해가 추가됩니다. 그동안 농가가 선택적으로 가입하던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의 보험동상해 보장 특약이 주계약에 포함되고 인삼보험 보장제에 냉해가 추가돼 인삼도 냉해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봄철 저온 우박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 저온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경영상의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식품부는 이상 저온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 내용을 해당 지역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는 등 피해 농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S 뉴스 오수석입니다. 앞으로 6년 후인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하죠. 그런데 농민들을 포함해 상당수 국민들의 노후 준비가 턱없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10명 중 3명이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거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대학교 김교성 교수 연구팀이 사후보장 연구와 관련된 논문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인구의 10명 중 3명이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연구의 대상은 성별과 연령, 학력, 소득에 따라 추출한 3,300여 명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다양한 연금의 가입 여부와 함께 실제 납부 이력과 국민연금 수급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따져봤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98%에 달하지만 납부율은 78%밖에 되지 않아 실제 연금 수급 여부를 조사한 겁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논문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중 26.7%는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퇴직연금 중 어느 것의 혜택도 누릴 수 없었으며 국민연금만 받을 수 있는 비율은 20.6%, 개인연금에만 의존하는 비율은 14.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2개 이상의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구는 27.5%였으며 공사적연금에 모두 가입해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인구는 10% 선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연금 혜택에 있어서 성별 간 격차도 뚜렷했습니다.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남성의 비중이 22%인 반면 여성은 33.9%에 달해 여성의 노후 준비 수준이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의 경우 전업주부이거나 임신,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 공적연금에서 배제될 확률이 높았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대 연구팀은 퇴직연금의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이 높고 개인연금은 해약률이 높아 노후 소득 보장 장치로서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출산으로 인한 국민연금의 가입 공백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일명 출산 크레딧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여성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얼마 전 치러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당히 10선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조합장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관악농협의 박준식 조합장인데요.
무려 40여 년 가까이 관악농협을 이끌어올 수 있었던 그만의 리더십과 경영 철학은 무엇일까요? 박준식 조합장을 김인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13일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10선 조합장이 된 화제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제14대 서울 관악농협 조합장에 당선된 박준식 조합장인데요. 3명의 후보가 나섰는데 총 52명의 대의원 가운데 41표를 얻으며 당당히 당선됐습니다.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으로 도시에서 농촌을 돕는 농협의 이념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러한 정신이 바로 이제 50선 조합장이 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